네, 제가 에어비앤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컨설팅과 함께 이렇게 공유 숙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 또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저 본업은 원래 취업 영어 인터뷰, 이제 외국계 기업 이제 취업을 돕는 그런 강사이기도 하고요. 그 온라인 쪽 사업은 제가 이제 13년 차이고 또 나름 1인 기업으로서 이제 탄탄한 입지를 굳히고 있지만 이제 에어비앤비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얼마 되진 않았지만 에어비앤비 운영은 제가 9년 차입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거의 10년 동안 흐름을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라는 것이 점점 이 운영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위치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위 분들에게 에어비앤비로 한번 돈을 벌어보세요 라고 이제 추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추천을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소자본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집에 방이 뭐 3, 4개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안 쓴다. 그리고 부모님 댁에 방이 하나 남는다. 이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그 방 하나로 뭐 적게는 50이지만 보통 거의 100만 원 이렇게 꽉꽉 채우면 그렇게 벌거든요. 방 하나로. 그리고 재고가 없는 거기 때문에 부담도 적고 좀 성격이 좀 부끄러운 게 좀 적고 친구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새로운 인연들과 좋은 인연도 맺을 수 있고, 그 다음 도시에서 이제 하는 것이 도시 민박업인데 외국인들 만나서 또 저희가 글로벌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네, 제가 다양한 에어비앤비 방법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 사실 에어비앤비라고 하면 몰라요. 에어비앤비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전혀 에어비앤비가 뭔지. 그래서 에어비앤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접속해서 계신 분들 중에 에어비앤비 내가 한번 이용해 봤다. 이거 1번. 안 해봤다. 2번. 한번 해주시겠어요? 대부분 안 해봤을 것 같아. 진짜요? 응. 이용해 봤는데요, 준성님? 우리 임준성님은 네. 외국으로 네.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야. 그러시구나. 제가 거주한 집에 한 달 기준으로 일주일씩 비는 경우, 네, 그렇게도 많이 하고 계세요. 뭐 거의 네. 에린이네요, 에린. 에린이.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거의 뭐 반반 정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용해 보신 분, 안 해보신 분. 그래서 제가 사실 에어비앤비로 돈을 벌려면 에어비앤비 게스트로서 한번 이용을 꼭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보다 더 버는 에어비앤비라고 제가 제목을 지은 이유는 저희가 쉐어하우스랑은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한데요. 사업 자체가 조금 방식이 다르지만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그냥 방만 빌려주시거나 이렇게 뭐 민박업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텐데 그런 개념으로 또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쉐어하우스랑 민박업은 좀 또 다른 성격의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월세 만약에 제가 집 주인이다. 그래서 월세로 만약에 뭐 적게 50, 많게는 2, 300 이렇게 버는 분들이 계신다면 월세보다는 훨씬 3배, 4배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월세보다 더 버는 에어비앤비라고 제목을 고쳤고요. 최근에 제가 제목을 고쳤어요. 월세보다 300만 원 더 버는 에어비앤비. 제가 한 중간 정도 수익 나는 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고요. 지금 월세보다 1,000만 원 더 버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벌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월세보다는 확실히 한 300원 더 벌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개요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여기 우리 혜안선님, 우리 멤버님들은 제가 기초부터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기초 저희 하나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제가 운영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 에어비앤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좀 많이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충 쭉 훑어보시면 저는 예전에
두바이에서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그래서 에미레이트 승무원으로도 지냈고요. 제가 뭐 중국어 학원, 유학원 등도 운영을 하고 홍콩에서도 제가 이제 글로벌 기업 쪽에 교육부 쪽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거의 한 10년 정도 살다가 한국 와서 제가 영어 인터뷰 강의를 하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에어비앤비도 제가 열게 돼서 에어비앤비 수입도 엄청 괜찮았습니다. 제 본업만큼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승무원이면 스튜어디스 맞죠? 네, 스튜어디스라는 말을 요즘에 잘 안 그거 쓰시고 뭐라고 해요? flight attendant라고 요즘 많이 승무원 이게 여자 남자 스튜어디스라고 안 나누고 요즘에는 중성으로 그냥 부르는 이게 서로 이제 남녀 평등에 관련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아까? flight attendant. 발음 최고입니다 진짜. 여태까지 들었던 발음 중에서 최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영어라는 거에 자신도 사실 있었죠. 왜냐면 제가 외국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장점으로 시작했지만 여러분 영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계시는 우리 혜안선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영어 나 진짜 못해도 한마디 못해도 운영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제가 잘해서 그래서 잘 운영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 어떻게 되나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에어비앤비라고 하면 이게 뭐지? 에어비앤비를 어떻게 돈을 벌지? 이렇게 되는데 자, 에어비앤비는 땡땡 플랫폼입니다. 땡땡 플랫폼.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 에어비앤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 어플을 통해서 우리가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자체로 뭐 불법이다, 뭐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사실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제 블로그 저도 이제 열심히 하는 편인데 에어비앤비 관련 글 중에서 제일 1등으로 검색을 많이 되는 게 불법 에어비앤비 벌금이 얼만가 이걸 제일 많이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에어비앤비 자체로는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그냥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업자를 냈느냐 안 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합법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갈라지는 건데 일단은 에어비앤비는 그 예약을 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보고 이게 그냥 숙박을 바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다기보다는 여기는 중개를 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많이 하는 부킹닷컴 이런 거 있죠. 그것도 제가 이따 알려드릴 텐데 그렇게 여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예약을 하고 이런 개념이라고 아시면 돼요. 네, TV 여행 프로그램에서 에어비앤비가 나왔었나요?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오, 그렇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저희 소위 말하는 MZ세대들, 젊으신 분들은 에어비앤비 빼고,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로 대부분 여행을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성세대들은 에어비앤비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젊은 세대들한테는 너무나도 친숙한 플랫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와 여행, 그 다음에 또 호스트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걸 하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중개 플랫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렇게 에어비앤비 사이트 들어가서 몇 월 며칠 LA 어디 여행을 가고 싶다 치면 이렇게 집이 짜자자장 나와요.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고급 주택, 수영장이 딸린 집을 일부러 고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헐리우드 근처에 멋진 집들이 자자자자작 나옵니다. 근데 한 박에 막 100만 원 다 넘죠? 근데 이런 데서도 저희가 집을 가질 수는 없지만 LA에 살아볼 수 있어요. 하루 뭐 100만 원 내고 살아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이에요? 지금은 제가 이거를 한 3일치로 해서 이렇게 네네. 가격이 나온 건데 거의 100만 원짜리, 뭐 200만 원짜리 이런 데서 살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서 호텔에서 잘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살아보고 싶은 집에서도 저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저택들이잖아요. 여기 수영장 딸리고 그쵸, 파티하고 그런 거. 그쵸. 영화에서만 보는 그치, 헐리우드 그치, 영화에서. 헐리우드. 그런 데를 저희가 100만 원 내고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기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접속해서 지도 클릭해서 본 거죠? 그쵸. LA 지역, 특히 헐리우드 쪽으로 제가 클릭을 해서 이렇게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베벌리 힐스 쪽이에요. 베벌리 힐스.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저랑
저기 베버리 힐즈로 임장 가서 임장 가도 에어비앤비에서 묵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쵸. 너무 좋죠. 오케이, 오케이. 미국 부동산 탐방할 때 이렇게 다 같이 이거 다 같이 하면 더 그치, 가성비 그치. 가성비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치, 그쵸.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음. 그다음 이거는 제가 또 이탈리아를 여행을 많이 못했어요. 일을 하러 가기는 많이 갔는데 제가 이제 승무원이었다 보니까 이탈리아 쪽 비행이 많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와이너리까지는 안 가봐서 제가 와인을 좋아해서 와이너리를 가고 싶은데 와이너리가 있는 숙소를 이렇게 또 검색해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죄송한데 와이너리가 뭐예요? 이제 와인 농장을 와인 농장? 네, 와인 농장이 있는 그리고 와이너리라고 하면 그 농장에서 그러니까 와인 테스팅까지 해볼 수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체험도 할 수 있는 거? 네네네. 그런 곳이 와이너리인데 이제 그런 곳이 많아요. 이탈리아 쪽에. 근데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와인을 생산하는 나라는 거의 와이너리가 이제 관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와이너리는 이제 남아프리카 여행 때 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거기서 사실 숙박도 같이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가서 이렇게 가보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 지금 앞에 하고 뒤에 지금 이탈리아 봤을 때 이 사진들이 먼저 검색됐을 때 많이 나와요, 이게. 근데 여기 먼저 떴잖아요, 상단에. 네네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보면 어떻게 네이버 블로그 최저가처럼 여기서 최저가가 된 거네요. 그쵸, 상위 노출이 상위 됐죠. 노출이 됐네. 네, 상위 노출이 또 에어비앤비 사이트 자체에서 중요한데 제가 그런 것들 또 운영 방법 이런 거 많이 또 알려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면 상위 노출된 그 호스트들을 슈퍼호스트라고 합니다. 슈퍼호스트. 네, 슈퍼호스트 그리고 이 예약이 금방 마감되는 숙소들만 상단에 떠요. 그래서 검색을 했을 때 여기서 저희가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기는 방법들도 제가 이렇게 계속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면 만실이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운영을 하면서 항상 거의 만실이에요. 거의 90% 이상 찾고요. 지금 제 수강생들도 만실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네. 사진은 본인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본인이 찍을 수도 있고요. 에어비앤비 사이트 통해서 사진작가 구해서도 찍을 수 오케이, 있고요. 오케이. 네, 네네. 이거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찍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어비앤비는 조금 다른 거 여기 보면 OTA라고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있죠. 여기랑 조금 다르게 개인이 제공해요. 이 OTA는 회사예요, 회사. 회사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라고 하기에는 숙박 업체들이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건데, 에어비앤비는 숙박 업체가 아니라 개인이 제공하는 공유 숙박 시설을 중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OTA들랑은 성격이 다르고요. 그래서 유명한 OTA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킹닷컴, 아고다, 이런 것들, 익스페디아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OTA가 비즈니스 전용으로 트래블펄크라는 곳도 있고 다양한 OTA가 있는데 이 OTA들과 경쟁을 해서도 이게 한국에서도 지금 11위예요. 근데 이거는 불특정 다수인데 사실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여행을 가고 뭐 예약을 하냐 하면 무조건 1위 에어비앤비예요. 이거는 저희 한국에서 이게 조사를 한 거라서 이런데 외국에서 젊은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 예약 사이트 1위는 에어비앤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났고, 네, 한국에 이제 여행객들이 많이 밀려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호텔 가지 않아요. 이렇게 에어비앤비 이용해서 어떤 개인 집에 머물고 싶어 해요. 네, 그거를 좀 감안을 해주세요. 네. 저도 잠깐만요. 저도 네. 외국 갈 때 네. 뭐 패키지나 해갖고 가지 에어비앤비 구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저는 사실 호텔을 좋은 데 이용을 진짜 많이 해봤어요. 직업 때문에. 그런데 좀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 그 어떤 사람의 집에서 머물면 그 현지인이 된 기분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확실히 네. 틀리겠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여행이 더 가깝고 그 여행이 더 와닿는 기분에 에어비앤비가 좋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에어비앤비를 구했던 사람은 다음에 올 때 또 구하겠네요. 그쵸. 계속. 그리고 그 집 또 올 수도 있고. 근데 단골 사실 마냥?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단골이 좀 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단골이 네, 있으시. 왔다가 또 오시는 분들도 그치. 왜냐하면 저희랑 어떤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편한 거죠. 친구가 된 거죠. 음.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OTA만큼 인기가 많다. 인기가 많다.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1등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제 후발주자 예약 사이트가 나왔는데 못 이겨요. 그 어떤 것도 에어비앤비를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에어비앤비 이제 아까 사진에 먼저 상위 노출됐던 그 집들의 주인들을 우리가 슈퍼호스트라고 하고요. 슈퍼호스트. 네, 호스트들 중에서도 이제 최고다. 이렇게 해서 슈퍼호스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슈퍼호스트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많은 게스트들한테 이미 증명이 됐어요. 이분은 정말 게스트들 잘 챙겨준다. 그치. 좋은 집을 제공한다. 그리고 여기는 절대 가짜 후기가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 시스템상. 그래서 후기를 믿고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여행 어디를 갔어요. 만약에 뭐 헐리우드를 갔어. 근데 후기가 없는 집보다는 슈퍼호스트가 운영해서 이 집 너무 좋았어요 라는 곳을 사실 예약을 하고 싶잖아요. 믿고 갈 수 있으니까. 갔다 온 사람들이 남기는 그쵸. 후기만 존재하나 봐요. 그쵸. 무조건 진짜네, 그래요. 진짜네. 무조건. 예약한 사람들,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약한 사람들, 그리고 이 에어비앤비가 요즘 신분을 확실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스트든 호스트든 신분 여권 이런 거 업로드 하고요. 심지어 셀카도 찍게요. 그래서 신분을 확실히 서로 믿고 예약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에어비앤비 사이트 자체가 많이 깨끗해지고 걱정 없이 서로 예약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슈퍼호스트가 되어야지 돈을 벌 수 있다. 왜냐면 노출이 되니까. 그치. 우리 집이 먼저 예약되니까. 그치. 그래서 슈퍼호스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받은 메일이에요. 슈퍼호스트 돼가지고 이거 6번 연속 돼가지고 오. 메일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6번 연속이 되면 $200인가 쿠폰 줘요. 다른데 또 에어비앤비 쓰라고 그런 쿠폰도 주는데 저희가 이게 제 예전 메일인데 평점이 이제 5.0 만점에 4.8, 그 다음에 예약 취소율 하나도 없고, 저희가 이제 응대하는 응답률이 100%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남편과 제 이름으로 했는데, 여기서 2015년부터 이게 2020년 정도까지 제가 체크했을 때일 거예요. 34개국에서 1358명, 지금은 더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잠시만요. 그러면 전 세계 34개국에 있는 사람들을 레이나 쌤님이 받은 거예요? 네, 1358명이 거기서 모은 거야? 보자. 15, 16, 17, 18, 19, 20, 한 6년 정도 해서,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났죠. 네. 무섭겠다. 뭐가 무서워요? 아니, 말도 잘 안 통하고, 여기 계신 분 그렇지 않나요? 아. 저기 뭐 아프리카에서 와봐, 이거. 근데 저기 핸드폰이 있구나. 그리고 요즘에 번역기가 좋기도 하고, 이따 영어 부분에 대해서 나올 텐데, 저 조금 자랑을 하자면 저는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 게스트 왔을 때도 별로 그런 건 없었고. 레이나 쌤님은 도대체 네.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다 잘하고. 저는 활발하시네. 그냥 이것저것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만 더요. 네. 에어비앤비 사이트가 지금 한국 사이트죠? 한국어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제가 유럽의 어느 나라 겁니다. 미국 거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벤처 기업이 미국 거였나? 죄송해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이 제가 미국의 대선 후보들의 시리얼을 파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벤처기업 하다가 집 빌려주다가 이게 너무 괜찮다. 사이트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됐는데 빵 터진 거죠. 이게 한국어 사이트도 있는 거 맞죠? 이게 번역이 너무 잘 돼 있어요. 한국어. 그럼 네. 한국 에어비앤비 코리아도 있겠다. 이게 영국도 뜨고요. 이게 내가 어디서 등록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아마 준성님은 영국에서 가입을 하셔서 영국이라고 뜰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가입하면 한국어로 나오는 거죠? 네, 무조건 저희는 오케이. 무조건 한국어만 나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 왠지 무서워. 외국 막 영어 많이 나오고 외국 나오고 또 외국 사람 만난다. 네, 준성님 영국에 있을 때 가입한 거 맞죠? 그거 빨리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저도 외국으로 나오거든요. 네, 가입을 외국에서 해가지고. 오케이. 네. 준성님은 아마 저기 영국 가서 부동산 사러 갔을 거예요. 진짜 여기 멋지신 분들이 손님이다. 많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돌아가서 에어비앤비라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근데 도대체
불법, 합법, 왜 에어비앤비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그러게. 네, 그래서 에어비앤비 왜 이렇게 불법이 많다고 한국 사람들이 인식이 안 좋은 건지, 그리고 제 친구들도 몇 년 전에 에어비앤비 불법 뭐 뉴스 나면 무조건 저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너 괜찮냐? 아, 저는 불법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 인식 속에 에어비앤비는 불법?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뭔지 알려줘요. 레이나 선생님 잠깐만요. 네. 저도 이제 예를 들어 아파트에 제가 갖고 있잖아. 네. 근데 아파트를 뭐 예를 들어 저기 같은 데 올려놔 그냥 네. 카페 같은 데서 하룻밤 자는데 10만 원 뭐 10만 원 네, 받겠습니다. 맞아요. 10만 원.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10만 원 받으면 그거 불법이라며. 아, 그래요? 아니, 아닌가? 에어비앤비에서요? 아니야, 에어비앤비가 아니고 그냥. 아, 그냥 그거는 이제 대놓고 했을 땐 불법이 될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는 생각이 그것밖에 없어. 아주 깊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런 거 들었어.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그냥 네. 하룻밤 나 토요일에 어디 가니까 너 하루 와서 자. 그 대신 뭐 20만 원 내놔. 걸리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게 상행위가 이게 그것도 이제 그런 개인 숙박이 민박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업자를 내지 않아서 그게 불법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개인에도 신고도 안 하는. 네, 네. 근데 이제 뭐라고 하죠? 저희 세무서라고 해야 되나? 세금 내는 곳. 저기 세무서. 세무서? 좀 어쨌든 거기서 싫어합니다. 세금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그치. 거고요. 네. 자, 민박업에는 저희 개인이 할 수 있는 숙박업을 말하는 거예요. 민박업은. 그래서 딱 두 개뿐이에요. 도시 민박업, 농어촌 민박업 이렇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개인이 숙박을 할 수 있고 그 에어비앤비에 이제 내 방 올릴 수 있는 것은 도시 민박업과 농어촌 민박업 딱 두 개밖에 없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농어촌이랑 도시 하니까 우리나라 전부 다 해당되겠다. 그쵸. 그죠? 정말요. 다 되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이 사실 그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잘 되긴 해요. 그래서 그거 좀 알아주시면 좋고요. 농어촌 민박업은 저희 생각보다 많이 이용해 보셨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펜션. 그치, 펜션. 그쵸. 펜션이 농어촌 민박업이에요. 왜냐면 거기서 거주하시는 주인분이 막 청소도 해주시고 밥도 주시고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는 예전에 가족들하고 막 지리산 이런 데 가서 민박집 가면 잠도 자고 거기서 백숙도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민박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해본 그리고 이건 좀 다르긴 한데 우리 하숙하잖아요. 네, 하숙. 네, 하숙도 이제 민박업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사실 에어비앤비는 사실 하숙에 가깝긴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에어비앤비.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합법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근데 그게 도시 민박업이냐, 농어촌 민박업이냐. 근데 이거를 사업자를 안 냈을 때 이제 불법이라는 말이 도는 거죠. 네, 좀 이해가 되시고 있을까요? 네. 되게 쉽게 가르쳐 주네요. 그럼 다행입니다. 저기 우리 다들 이해되죠? 연예인분들. 네, 잘 되시길. 이게 딜레이가 있어요. 네. 딜레이가 있어서 반응이 조금 늦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숙박업 우리가 많이 여행을 가서 잠을 자는 곳은 이제 다 숙박업이라고 해요. 그게 보면 숙박업이 이렇게 펜션, 농어촌, 민박 여기다 해주세요. 네네네. 막 콘도, 호텔, 호스텔, 의료관광 모텔 이렇게 쭉 엄청 이렇게 많네.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 농어촌 민박, 도시 민박업은 이제 민박업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어쨌든 큰 테두리 안에서는 숙박업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그 사업자가 다르죠. 네, 이게 민박업이고 나머지는 숙박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곳이 달라요. 그래서 민박업과 숙박업을 좀 차이점을 제가 표로 보여드리면 민박업은 내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숙박업은 숙박시설. 우리가 알고 있는 호텔 있죠. 쉽네. 네. 민박은 내가 거주하고 숙박은 숙박시설. 그렇죠. 그래서 사업자 자격이 이게 농어촌 민박업만 했을 때는 농어촌 지역 사는 사람들. 근데 숙박업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죠. 돈만 있으면. 근데 이게 제가 에어비앤비 하라고 민박업 하라는 이유가 집에 만약에 남는 방이 있다 그럼 자본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무자본도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어떤 괜찮은 집 세컨하우스가 있다 그러면 그거 빌려줘도 되잖아요. 주말에 뭐 안 갈 때. 근데 이제 숙박업 같은 거는 이제 관리 직원도 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단계가 많죠. 그래서 뭐 소득세, 과세 이런 것들은 이제 비과세가 되기도 합니다. 연 3천만 원 이하이면.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도시민박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도시민박업을 어떻게 창업을 하는지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도시 쪽으로 여행 가면 에어비앤비 많을 거예요. 서울 특히 홍대에 많거든요. 그리고 뭐 제주도 이럴 때 쪽은 아무래도 농어촌 민박업이 많겠죠.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또 제주도에도 농어촌 민박업만 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합법과 불법이 공존하는 에어비앤비라고 한 이유가 에어비앤비 자체에서는 내가 사업자를 내고 방을 등록하든가 사업자를 안 내고 등록을 하든가 상관을 안 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사이트 자체 안에는 사업자를 낸 합법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업자를 안 내고 아유 뭐 이거 뭐 걸리겠어 하고 그냥 남는 방 이렇게 올려놓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그걸 관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에어비앤비 자체로 뭐 합법, 불법은 없지만 그 안에서 합법으로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불법으로 운영하시는 분도 계신다.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도시민박업은 그런 상가시설 뭐 이런 건물이 아니라 주택에서만 도시민박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운영을 불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여의치 않으면 그냥 하라고는 하는데 웬만해서는 합법적으로 좀 운영을 하자, 그렇게 해야지 세금도 내고 떳떳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합법적으로 이제 에어비앤비 운영하는 거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이제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에어비앤비 자체 안에는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저희 집을 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사업자를 내시고 합법 숙소를 운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특례 숙소라고 있는데 이게 서울에서만 가능한 숙소가 있어요. 이건 제가 뒷부분에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불법 숙소는 이제 걸리면 이제 영업 정지나 처벌을 받고요. 합법 숙소는 또 에어비앤비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사업자 표시 기능을 이제 번호를 넣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게스트분들한테는 뭐 합법 숙소든 불법 숙소든 이용하신다고 해서 피해가 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숙소는 어디든 예약이 가능하시지만 이왕이면 뭐 사업자 표시 기능이 있고 좀 믿을만한 데 가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주택에서만 도시민박업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은 아파트, 빌라, 다가구, 단독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파트는 방이 남는 경우가 생겨서 개인실 이렇게 하나 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 소음에 대한 반응이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그렇잖아요. 층간소음으로 살인도 일어나요. 그쵸. 근데 만약에 뭐 어떤 외국인들이 자주 들락날락 거리면서 시끄럽게 한다 이러면 이제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죠. 그래서 조용히 진짜 한두 명 받아서 이렇게 조용히 지내다 가라, 잠만 자고 가라 이렇게 하면 진짜 좋은데 이게 좀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돼요. 민박업 하기 전에는. 그래서 아파트는 조금 어려운 레벨이긴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좀 만만한 게 빌라나 다가구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같은 건물에 주민들이 적기 때문에 동의서 받는 편이 쉬운 편이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 최고죠. 이거는 내 집 하나 통째로 하면 되니까 뭐 이웃에 대한 민감도도 없을 뿐더러 수익이 가장 높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도시민박업 창업 절차는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시고 내가 여기 사는 데서 한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다가 단독주택을 하나 사고 네. 그 집에다가 내가 전입신고만 하지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지. 내 집이니까. 그쵸, 네. 전입을 하고 네. 그 후에 빌려줄 수 있다.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월세로 세팅도 가능은 해요. 이 집을 만약에 내가 집이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집이 없고 내가 그냥 돈만 벌고 싶다. 그러면 월세로 이렇게 빌려가지고 주인 동의를 얻어서 운영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월세 빼고 또 수익이 또 그래도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전세권 설정 딱 해갖고
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주인 동의만 얻으면 월세로도 세팅이 가능하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민박업도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면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이나 또 지방에 이렇게 땅이 있거나 집이 있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아는 펜션이 그냥 농어촌 민박업이거든요. 그런데 조식 제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에어비앤비에서. 그래서 보면 하면 더 좋은데 안 해도 되고요. 이게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이 한 59평 이 정도 될 텐데, 이 정도만 되면 됩니다. 앞에 가서 할 말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지?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엄청 황량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마트나 뭐 버스 타려고 해도 한참 가야 되고, 뭐 주위에 불빛도 없고, 마트도 한참 걸리고, 그래서 나 이거 100% 농어촌 민박업이다 라고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이제 그러면 여기 한적하니까 나 민박업 해야겠어, 농어촌 민박업,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러 갔는데 도시 민박업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한적하다고 다 시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뭐 시골집이 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시골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공부상은 도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토지이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 주소, 에어비앤비 운영하고 싶은, 그러니까 민박업 하고 싶은 주소를 쳐보세요. 그러면 도시인지 농어촌 지역인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일단 먼저 주소 검색해서 도시 민박업인지 아니면 농어촌 민박업을 할 수 있는지 그거 확인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 특강 때 제가 잘 안 알려줘요. 그렇지만 우리 해안선님 멤버십 여러분들한테 토지 이음 알아보고 먼저 시작해 보시라고 꿀팁을 전수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돌아간다. 이제 내용이 없는, 특강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1교시 끝난 거죠? 아니 뭐 더 할 수는 있는데, 네. 10분 쉬었다 하죠? 네네, 그렇게. 저 여기 계신 분들 또 궁금한 거, 아직까지는 뭐 궁금한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도 보니까 도시에도 가능하고 시골에도 가능하고. 그쵸. 도시가 더 잘 되겠다, 외국 사람들이 아무래도. 근데 이제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도시는 외국인만 받아야 돼요. 그러네. 네, 도시에선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에요. 그래서 농어촌 민박업은 외국인도 받을 수 있고 한국인, 내국인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조건이 없는데, 아파트면 같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라인 보통 동의를 받으라고 하고요. 그 관리소 사무소장님한테도 받아야 돼요, 보통 요즘은. 그거 만만치 않겠다. 네, 아파트, 그래서 만약에 5층 아파트면 좀 쉽죠. 근데 막 15층 이상 아파트 산다 이러면 쉽진 않은데 그 어려운 걸 또 해내시더라고요. 그럼 레이다스님 잘 봐요. 네. 이제 34평에 살아. 네. 해안선 혼자. 네. 방 2개가 남아. 네. 그거를 에어비앤비로 돌릴 수 있어요, 저 혼자 사는데? 그럼요. 근데 좀 불편하긴 하겠다. 근데 뭐 만약에 가족들이 놀러 온다 그럴 때는 또 달력 막아놓고 이용을 하시면 되니까 그런 점은 별로 없어요. 아니,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은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아파트 평면도 보면은 임대 전용이라서 방 하나를 원룸식으로 하는 방. 네네네. 서울에 그런 거 꽤 있단 말이야. 맞아요. 아파트 많아요. 그런 아파트. 그거를 받아서 거기를 에어비앤비로 돌리는 거 어때? 아이디어 너무 좋아요, 진짜. 저기 SK 리버샌드 보면은 방 하나 한 1.5룸 되는 그 제2의 그게 있어. 산지기님 천재. 왜? 역시 센스쟁이. 떡 네. 한번 돌리고. 그러니까 떡을 돌리고, 그러니까 뭘 주고 해야지. 그치, 기분이. 그쵸. 근데 솔직히요. 네. 엘리베이터 탄다고 얘가 에어비앤비 하나 되는지 모르잖아. 그쵸. 주민들은. 그쵸, 모르죠. 나 밑에 층 누구 사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단지 한 옆에 층이나 밑에 위에 층에다가 좀 꼬시면 되겠다. 근데 일단은 이제 그렇게만 해도 되는 아파트가 있고요. 근데 아파트 관리소마다 약간, 그래서 관리소장님하고 이제 친밀한 관계를 좀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에어비앤비에서 TV에서 본 거는, 네. 서울에 한옥을 멋지게 해갖고 에어비앤비를 주는 건데, 그런 한옥 비싸죠?
한옥은 많이 비쌉니다. 아, 그렇게면 안 될 것 같아. 네. 근데 이거 여기서 또 제가 꿀팁이 나가야 되겠군요. 아, 꿀팁이 한번 나간다고 합니다. 네, 해안선 우리 대표님이 물어봐 주셔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한옥은 민박업이 아니에요. 아, 또 틀려요? 한옥은 민박업이 아닙니다. 네, 또 한옥은 사실 비싸요. 비싸기도 해서. 엄청 비싸지. 땅도 이거 있으니까. 저는 지금 민박업이 이제 소자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음. 추천을 한번 시작해 보시라고 하지만 돈 좀 더 있고 투자금 있으시면 한옥 하시면 좋죠. 근데 한옥은 한옥 체험업이라고 따로 분류가 돼요, 사업이. 아. 네, 그래서 그거는 임대업이 돼요. 네, 임대업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에어비앤비에서 지금 이제 한류 열풍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BTS도 있고. 네, 맞아요. 진짜 우리 혜연사님 진짜 센스쟁이십니다. 그래서 한류 열풍으로 한국적인 그 미를 찾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옥도 많이 이제 지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아예 에어비앤비 카테고리 안에 한옥이 따로 있어요. 네, 한옥이 민박업이 아닙니다. 임대업입니다. 네, 한옥 체험업이라고 따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 근데 안에서는 등록이 가능해요. 한옥 체험업은. 네. 제가 눈이 좀 높았네요. 또 한옥까지 금액이 굉장히 클 텐데. 네, 어쨌든 네. 우리가 소액으로 할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소액으로 하시기에는 이제 한옥은 처음부터 좀 부담스럽고요. 그렇지. 네, 그래서 농어촌 민박업 하시는 분들 중에 보니까 지역적으로 좀 다르긴 한데 전라도는 이게 에어비앤비 쪽으로 많이 좀 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지금 화면에 보는 그런 시골집 있죠. 그거를 시골집. 한옥으로 개조를 해주면 한옥으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다른 지역은 서울 같은 경우는 택도 없어. 원래 한옥이어야 돼요. 근데 그런 전라도 쪽은 그게 가능해서 그 한옥 체험업으로도 또 등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좀 다르니까 자기가 이제 살고 있는 지역, 하고 싶은 지역 그 관리청에 물어보고 어떻게 규정이 되냐 알아보시고 진행을 또 한옥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레이나 쌤, 저 하나 아이디어가 네. 생각나는데 네. 경기도에서도 네, 좀 외곽에는 옛날 구옥 한옥 같은 거 있잖아. 네네, 그거를 사갖고 에어비앤비 좀 고쳐갖고 네. 에어비앤비로 돌려도 되겠다. 너무 괜찮죠. 경기도 쪽. 네, 맞아요. 경기도 쪽도 괜찮고요. 저는 지금 인천 송도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인천 지역을 제가 물색을 많이 했죠. 집에서 가까운 곳을 하려고. 근데 강화도 쪽에 어떤 분이 그 구옥을 그치. 레트로 분위기로 그치. 꾸며가지고 젊은 부부가 운영을 하는데 너무 잘 돼요. 외국인 상대로? 네. 아, 근데 그분들은 농어촌 민박업이 될 거예요, 강화도 그쪽에. 그래서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잘 하고. 아, 자, 열기가 지금 저만 뜨겁나요? 여기 계신 분들 뜨겁나요? 너무 뜨거워서 잠시 식히기 위해서 또 레이나 님도 네. 좀 쉬기 위해서 10분 쉬었다 진행할게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잠시만요. 네. 다들 10분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 열기가 너무 뜨거워. 나만 뜨겁나? 막 아이디어가 생각나는데? 자,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뭐 받으러 가가 한옥 보러 다니까? 자, 10분 쉬었다 할게요.